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지은이 미즈노 남부쿠 세 번째 낭독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저는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색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요.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요.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의 몫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소.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예요.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약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키시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약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 있어.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요. 여기서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고 돈을 쓰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인색하게 구는 것 자체가 무의식에 돈은 항상 부족한 것이고 나에게는 딱 쓸 돈만 있고 내가 돈을 쓰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풍요의 법칙에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풀 때는 베풀 줄 알고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풍요가 더 순환이 돼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부하를 그림자처럼 아껴라. 요즘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꼭 부하들 때문에 일이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을 거느려야 이런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하로 뽑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요. 당신처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쾌락 때문에 밤새워 아랫사람을 못자게 괴롭히며 자신은 늦잠을 자면서 아랫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짓을 계속하지 않소. 또한 자신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아랫사람에게는 검소함을 강조하니 어찌 상하관계가 상극으로 치닫지 않는단 말이오. 상하의 기운이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크게 가업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쇠락을 면치 못하오. 가업에 있어 주인은 몸체이고 부하는 그림자인 것이요. 몸과 그림자가 어찌 다를 수 있겠소. 차별을 두지 말고 몸과 그림자가 같이 즐겨야 주인다운 주인인 것이요. 평소에 몸과 그림자가 일치하면 곤궁한 때를 만나더라도 그림자인 부하가 먼저 괴로움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이요. 이런 근본 이치를 모르는 윗사람 밑에는
항상 그 아랫사람도 똑같으며 어질지 못한 주인 밑에 부하 또한 어질지 못하오. 주인답지 못한 주인 밑에 부하답지 못한 부하가 있는 것이 어찌 내 생각이겠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치의 시작과 끝인 것이요. 주인이 하기에 따라 부하의 기륭도 다 정해지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당신에 달려있는 것이니 빨리 돌아가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네, 이것은 상하관계, 부하와 상사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가족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다 통용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유유상종의 원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뽑은 부하에 대해서 부하 직원에서 흉을 보고 욕을 한다면 결국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부부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의 모습을 거울처럼 그대로 투사시켜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한심하고 못마땅한 게 느껴진다면 그 모습이 나한테 있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내면의 욕망들이 들끓고 있어서 나는 못하니까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바로 서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절대 남을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죠.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은 내가 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주변의 상황들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여 성공 운명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난해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술자라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안 좋은가요? 밤에 일하려면 불을 켜고 일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밤과 같이 불을 밝히고 일을 하세요. 밤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병에 걸립니다. 부귀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늦잠은 빈, 궁, 단명의 원인입니다. 여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운에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죠. 실제로 야간 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이제 암 발병률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고요. 밤에는 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어둡고 슬프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이 감성적이 되고. 그래서 밤에 쓴 연애 편지는 절대 붙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고 감성적이어서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또 뭐 예전에 귀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이유가 예전에는 전기가 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은 음습하고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귀신이 그렇게 잘 보였다고 하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어둡고 좀 부정적이고 감성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야식을 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괜히 배가 고프고 뭔가. 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장수 습관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 저는 상인입니다. 여기저기서 관상을 보면 꼭 성공한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물 모은 것도 변변치 않고 매년 큰 고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관대작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귀한 사람들과도 많이 사귀는데 아직 저에게 성공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고위층과 가깝게 지나면 성공할 수 없어. 아직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사귀면 스스로 마음만 교만해져 운명을 바꾸게 된다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누구나 고위층과 사귀면 실제로는 재물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게 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척하게 되며 덕이 없으면서도 큰 덕을 쌓은 것처럼 행세하기 마련이요. 사귀는 사람이 자신보다 너무 높으면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오. 마음이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렸으니 무의식 중에 더 이상 올라갈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 하늘이 준 덕이 높아도 이렇게 스스로 깨버리니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오. 당신이 고위층과 사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요. 당신의 기세가 당당하니까 이를 두려워해서 존중하는 척하는 것이요. 어찌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겠소. 모든 인연이 만나면 헤어지는 것처럼 고위층과의 교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때 가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 위세를 유지할 것이요. 진정으로 성공을 바란다면 당장 고위층과 사귀는 것을 그만두시오. 대신 지성으로 동료를 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시오. 절대 아랫사람에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면 당신은 운명대로 크게 성공할 것이요. 하지만 선생님, 옛말에 사람은 그 사귀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고위층과 사귀어서 성공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같소. 좋은 사람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처럼 고위층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고위층과 같아지게 된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작은데 물이 넘치니 자연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고위층과 계속 사귀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오. 세상이 아주 어지러울 때는 고위층과 사귀는 것이 일시적으로 성공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꾸 윗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게 된다오. 사람을 잘못 사귀면 운명을 크게 해친다오. 네, 이 사람이 중간에 질문했는데요. 사귀는 사람을 잘 사귀고 윗사람 잘 살고 부유하고 고위층과 사귀면 나도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녀라.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데 여기 이 미즈노 남부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자기 그릇이 예를 들어서 소주잔만한데 큰 뭐 목욕탕 욕조만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큰 해가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위치도 아니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눈만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무의식에서는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법칙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을 많이 만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도 적당히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자기가 굉장히 가난하고 돈도 뭐 통장에 1,000만 원도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부자들을 만나면 그 만남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비교하는 의식, 열등감이 더 심해져서 본인한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자신의 형편과 분수에 맞지 않게 씀씀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난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멘토가 필요하고 긍정적이고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남을 갖는 것 굉장히 좋지만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한다. 예,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연은 생명 공동체. 저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하여 조그만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원의 연못을 판 이후부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당 넓은 집에 사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연못을 파거나 언덕을 만들면 운이 크게 나빠집니다. 아직 성공의 문턱에 있으면서 연못을 파고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면 앞으로 당신의 앞길에 연못과 언덕이 놓이게 됩니다. 설사 큰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정원에 연못이나 언덕을 만들어서 가운이 더 번성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상의 덕이 커서 더 이상 가운이 쇠락하지는 않더라도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집은 재물이 많아도 식구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당신 정원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정 없애지 않으려거든 검소하게 바꾸고 절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땅은 만물의 어머니로서 씨를 뿌리면 모두 자라게 하니 정원이 넓고 좋으면 푸른 식물을 재배하세요. 이것이 천지의 덕을 쌓는 일입니다. 혹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원을 꾸며야 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면 안 됩니다.
천지 자연은 서로 느끼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면서 어찌 잘 되길 바란단 말입니까? 그 고통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도 절제와 겸손의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조그만 성공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큰 성공을 이룬 게 아니라. 그런데 큰 성공을 이루기도 전에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것이 가온을 쇠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헐리우드 배우나 그 팝스타들 보면 수백억짜리 저택을 사서 수영장에 뭐 헬기장, 뭐 그 외제 자동차도 한 10대, 20대씩 놓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떨어지고 뭐 도박해서 크게 파산하고 이런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자만을 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고 또 자연을 막 훼손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겸손, 절제, 인내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로써 절제의 성공학 낭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